네, 프로리그 9910 프리매치 맵 테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아크로를 일단 만나봤습니다. 아크로. 지난주와는 느낌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자원의 어떤 여기에는 미네랄이 원래 기본 1,500인데 한 덩이당 얼마짜리가 있고 네. 개수는 어쩌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이제 많이 조절했었는데 네. 아주 초반부터 그러한 게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아주 극초반에는 세 군데에서 개수를 채취할 수 있는 면 이런 등등 맵의 모양새 자체가 매우 특이하지는 사실 않은데도 불구하고 양상이 많이 달라지는 이런 결과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좀 확실히 좀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이 맵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실 그 지난주 경기 끝난 다음에 평가는 기존의 맵을 그냥 섞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혹평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그 자원의 재배치를 통해서 자신만의 이 맵만의 컬러가 어느 정도 좀 드러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한번 살펴봤고 이제는 두 번째 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맵은 바로 매치 포인트입니다. 어떤 맵인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매치 포인트는 승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득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맵에는 곳곳에 승부처가 될 수 있는 길목과 고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응용해 보시면 재밌을 것입니다. 매치 포인트는 2인용 전력핵 맵으로 기존 블루스톰이 갖고 있었던 특징들을 대부분 가져왔지만 또 그 단점인 반땅성을 막기 위해서 소형 유닛만 지나갈 수 있는 입구를 언덕형 입구로 바꾸고 길목을 더 늘리면서 역동적인 경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오프라인 테스트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그 대 프로토스는 2대10, 저그 대 테란 6대10 상황, 프로토스 대 테란 1대11이 나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좀 좀 엽기적인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토스 대 테란에서 토스가 진짜 그 지경으로 네. 힘드냐. 네. 저그 대 토스에서 저그가 이렇게까지 못 이길 정도냐 맵이. 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거든요. 그쵸? 네. 일단 희한하게 나왔어요. 네, 일단 숫자 자체는 지금까지의 선수들이 말한 거와는 좀 다른 약간의 좀 극단적인 좀 숫자가 나왔는데 그쵸. 네, 매치 포인트 과연 경기 양상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늘 맵 테스트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먼저 첫 번째 경기는 프로토스와 저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 첫 번째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 오늘의 4경기이자 매치 포인트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프로토스와 저그를 만나보시죠. 먼저 프로토스 신재욱 선수입니다. 신재욱 선수 아크로 두 번째 경기에서 백승일 선수에게 승리를 따내면서 일단 자신의 컬러까지 보여줬거든요. 다채로운 선수예요. 병력 조합도 참 잘하고 네. 아주 물량 잘 뽑는 선수인데 글쎄요. 오늘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번 경기에서는 자, 매치 포인트 역시 본인이 좀 흥미진진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정도였는데 신재욱 선수의 그 준비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하다. 네. 토스들이 좋아하죠. 네. 자, 이어서 살펴볼 선수는 박준호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 물론 내주긴 했었습니다만 특유의 화승호즈 저그만의 그 공격상은 선보였습니다. 이제 뮤탈리스크 그러면 한번 더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프로토스 대 저그에서 프로토스가 이런 정도까지 앞설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자원적인 측면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박준호 선수가 해보면 체감상 느낄 거예요. 그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토스가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 이런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저보다 프로토스 2대10이라는 스코어. 상당히 일단은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물론 이 전 버전이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숫자가 나오면서 저그가 프로토스 상대로 해서 좋지 못한 그런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 좀 수정된 0.92 버전의 매치 포인트에서는 어떤 힘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승호제 박준호 선수는 경기 준비를 마쳤고 이제 신재욱 선수가 조인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신재욱 선수의 그 다채로운 컬러가 드러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지금 매치 포인트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그 맵도 세 군데 개수를 아주 빠른 타이밍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이런 면이 이제 경기의 양상의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 매치 포인트도 앞마당 이후에
추가 게스 멀티를 프로토스가 얼마만큼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저그전에 있어서는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스가 저그전을 하는 데 있어서 선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앞섰던 거 카트리나 맵을 생각을 해보면 카트리나가 아주 쉽게 아주 많은 양을 프로토스가 그 게스 멀티 딱 쉽게 먹을 수 있으면서 추가 게스 멀티를 좀 쉽게 먹을 수 있다면 엄청 작용을 했는데 그렇죠. 네. 이 맵은 더 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뭐 경기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네, 전반적인 그런 그 특이성이 나올 수 있는 그 매치 포인트 양 선수 경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경기 함께 하시죠. 자, 프로토스 대 저그의 양상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포인트. 종족의 어떤 특정 종족의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 경기는 재밌다. 흐름 자체는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는 맵이라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바로 그 매치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맵이 다이나믹하죠. 언덕이 많고, 언덕이 많으면서 러시 경로도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2인용 맵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양상이 아주 단조롭지 않은 이런 면이 많은 점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만 좀 낮은다면 이 맵도 썩 쓸만한 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길목을 통해서 많은 루트가 공격 루트가 가능한 바로 그 맵 매치 포인트를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프로토스와 저그입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2인용 맵 매치 포인트 7시 진영입니다. 신재욱 선수입니다. 자, 맵 테스트 경기를 통해서 자신의 컬러까지 보여주고 있는 신재욱 선수였고요. 그리고 한시는 바로 저그 박준호 선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매치 포인트 약간의 변경도 있고 상당히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벌써부터 등장하고 있는 그 맵을 화면을 통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마당을 가져간 이후에 앞마당을 가져간 이후에 추가 여기 이제 게스 멀티를 프로토스가 너무 쉽게 먹는다. 이러면 저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요 게스 지역을 미네랄 멀티로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게스가 없어요. 그리고 뭐 요런데 어떤 뭐 심시티 하기도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맵이 이제 변경된 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의 경우에는 이게 뭐가 바뀐 건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맵의 이제 기본적인 요소를 우리 말씀드리면 요렇게 갔을 때 굉장히 최단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꽤 가깝거든요. 앞마당에 앞마당. 근데 요렇게 했을 경우에는 굴곡을 많이 거쳐서 가야 되는 요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 더 러시 거리를 멀게 했을 때 아니면 뭐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갔을 때 공격하기가 좀 편해지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 그리고 러시 루트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고 그리고 오버로드를 올려둘 데가 너무 없다. 이런 그 저그 유저들의 어떤 이 의견을 반영을 해갖고 오버로드 올려둘 위치를 좀 많이 추가로 만들어 줬고요. 바로 지난 버전에 비해서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도 멀티가 이제 뭐 3층 여기가 이제 1층, 2층, 3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층 구조로 바뀌면서 입구도 2개로 줄고 등등 변화가 좀 있긴 있었는데 선수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게스 멀티였던 게 미네랄 멀티였던 거 그리고 앞마당에 미네랄 7덩이였던 게 8덩이로 바뀐 거 요게 이제 선수들이 느끼는 가장 큰 변화일 거예요. 네. 자, 그 정도의 큰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경기를 치를 선수들도 지난 그 매치 포인트와의 변경 상황을 한번 물어봤더니 크게 뭐 문제 없다. 그리고 뭐 경기 진행하는데 자신의 스타일을 뭐 표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을 그렇죠. 제시했습니다. 네, 프로토스가 앞마당 그 더블 레서스 하는데 심시티 하기에도 좀 괜찮고 프로토스가 그냥 더블 가능한 정도 맵이면은 그것만으로는 토스가 저그전하기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이렇게 힘싸움 힘겨루기 하면서 게스멀티 하나 좀 쉽게 먹을 수 있어. 이런 프로토스가 유리한 거죠. 유리한 게 맞죠. 그래서 기존 버전까지는 토스가 분명히 좋았어요. 네.
특히나 이게 제2의 블루스톰이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중앙 지역에 그 넓은 좀 지역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교전도 흥미진진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수들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장면도 더 등장한다면 블루스톰 플러스 바로 이 매치 포인트만의 컬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블루스톰은 중앙 쪽의 그 협곡이라는 면이 아주 그 재밌는 요소로도 작용을 하긴 했지만, 그 지형이 그 협곡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긴 언덕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서로 간에 이제 병력을 배치시킨 다음에 어마어마한 무한 장기전 버티기 이런 양상이 좀 자주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중앙 쪽을 오히려 2층 구조, 돌출되어 있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어떤 러시 경로를 굉장히 그 다양하게 함으로 해서 아주 블루스톰의 장점은 흡수를 하면서 단점을 커버를 하는, 그렇죠. 이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공격 루트의 다변화로 상당히 경기 흐름 자체가 또 흥미진진할 것 같고 다이내믹할 것 같다. 그런 그렇죠. 평가들이 지배적인 매치 포인트입니다. 루트도 다양한데 층이 여러 층이지 않습니까? 1층, 2층, 3층 구조를 갖다가 좀 적절하게 배합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재밌는 편입니다. 그 어떤 경기가 흘러가는 흐름 자체는. 그렇죠. 자, 프로브 신기혁 선수 계속해서 중앙 지역에서 이제 저글링이 박준호 선수의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 자, 그러면서 이제 해처리를 하나 더 하단에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그대 테란을 생각을 했을 때도 뮤탈리스크로 앞마당의 그 미네랄 필드 뒤에서 이제 막 그 테란을 괴롭히는 플레이, 요거도 하기가 약간 낮았고요. 낮았고, 그런데 테란 입장에서 또 막을만 합니다, 지형이. 그래서 괜찮아요. 이제 프로토스 저그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길목적인 측면에서는 그것들이 특히나 이 길목하면 또 짜릿함을 느끼는 종족 중 하나가 또 프로토스 아니겠습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 테란하고 할 때는 그런 길목 다리 이런 거 많으면은 싫죠. 그렇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계 종족이 서로 참 특징이 다르다 보니까 막 맵의 특징이 한 종족에게 이 종족하고 할 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저 종족하고 할 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막 이럴 때가 많아가지고 유불리를 적절하게 믹스를 해갖고 배치하는 게 어렵습니다, 진짜.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것들을 더 보강하기 위한 맵 제작자들의 노력이 더해지고 있는데, 현재 그 매치 포인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수장된 지금은 어떤 그림 이어나갈지. 초반에 서서히 힘만 키우고 있습니다. 해처리 하나 더 늘리면서 또 늘리고 있는 박준호 선수. 5회 처리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단 루트를 통해서 이제 저글링 소형 유닛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박준호. 그리고 확실한 정사 시도 신재욱 선수. 자, 길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볼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 거가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면에서는 그런 건 또 이제 저그한테 괜찮기도 하죠. 값싼 저글링을 이 길목 저 길목으로 계속 보내가지고 정찰하는 데도 좀 이점이 있고. 근데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뭐 테란전과 저그전에서 어떤 물론 뭐 오늘의 이제 테스트에서는 선수들이 그거를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경로도 많고 지형이 어떤 구절양장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떤 이 프로토스의 몰래 전진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도 할 때가 더 많아지잖아요. 사실상 다 챙기는 것 자체가 짧은 시간 내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활용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어떤 것을 준비했을지. 신재욱 선수는 다크, 그리고 일단 박준호 선수는 진출했던 병력들을 본진으로 지금 돌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어느 정도 다 밝혀져 있는데 이 복잡한 길 다 커버 못했을 거라는 판단인가요? 일단은 먼저 연기를 피워오르게 만들죠, 신재욱 선수. 이런 찌르기는 괜찮네요. 그 저그가 저글링을 너무 안 뽑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다크템플러가 갈 수 있나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이 길이 있다고 봤나요? 근데 뭐 얘네는 뭐 별거 못할 것 같아요. 죽은 뒷골목을 한번 노려봤는데 오버로드가 CCTV처럼 뻔히 쳐다보고 있네요. 투명화 능력을 갖춘 어떤
이런 그 초능력자가 들어오면 CCTV가 볼 수 있는 모양이죠. 비싼 적외선 CCTV를 한번 장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앙적으로 신지욱 선수의 병력들도 이제 저글링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저글링이 이것저것 한꺼번에 합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지금 이거는 박준호 선수가 이제 병력 움직임이 확실히 좋은 맵이 좋아서 맵이 저우가 이런 플레이하기에 좋아서 이런 것도 있지만 박준호가 잘한 그렇죠. 이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박준호 선수 또 다른 저글링 위쪽에 확장까지 견제할 준비. 뭐 하나 싶어 툭 한번 찔러보고 삼질럿에 뒤에 아콘이 있구나 빼야죠. 저리고 저글링 러커가 중앙 지역으로. 야, 이거 막 그 오해 처리까지 이제 빠르게 늘려놓은 가운데 미네랄 멀티까지 확보를 하고 어쩌면 뭐 투게스밖에 이제 못 돌리니까 게스 유닛들 적절히 조합해가면서 다수의 저글링을 사용하는 플레이 이런 형태로 이제 자원 배치가 된 맵에서 저그가 프로토스를 요리할 때 공략할 때 저런 병력 구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제대로 된 그 코스 요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박준호 선수예요. 자, 윗단은 끊어줬고, 자, 아래쪽 이제 메인 코스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박준호 선수. 자, 아콘과 질럿 아직까지 시야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빡빡하죠. 빠르게 다크 템플러 쪽을 이제 선택해서 플레이를 한 프로토스의 약점이 바로 이런 거고, 그거 이제 잘 찔러주고 있는 거죠, 아주. 자, 이제 캐논 있는 지역까지 뒤쪽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신재욱 선수입니다. 그런 다른 경로가 있어요. 여기 틀어막혔다 그래서 병력들이 러시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더 아래쪽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상 일단은 프로토스 입장에서도 나올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최단 거리 바로 이 거리. 나갑니다, 신재욱 선수. 그러나 글쎄요. 일단 병력들이 나가더라도 입구 쪽에 포통 캐논 배치도 잘 해놨고 앞마당 입구 쪽에요. 그러니까 수비가 되는 상황. 이건 드론들이 너무 맘 놓고 있었나요? 드론들이 좀 언덕 소풍 들어가 있었는데요. 랠리 포인트로 나와 있다가 근데 해필이면 그쪽으로 질럿들이 지나가니까 반응을 했어요. 그렇죠. 자신들이 일꾼이라는 사실 망각하고 잠시 뭔가 한번 던져보려다가 자신의 그 모습을 뒤쪽으로 빠졌고 이쪽 쪽에 러커 하나 있지만 그냥 해처리는 강제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쪽 쪽 저글링 또 들어오네요. 저그의 압박 때문에 프로토스가 이제 추가 미네랄 멀티 먹기가 까다롭기도 했고 그 다음에 토스는 어쨌건 저그전 할 때 앞마당 이후에 게스 멀티 하나를 먹는 게 더 무척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지역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캐논이 완성되기 전에 파일럿만 있을 때 그냥 깨버렸고요. 특히나 이것은 이제 멀티를 시도했을 때 신경 쓸 것도 많고 거리 그건 둘째치고 길목이 너무 많아서 신경 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건 지금까지는 토스가 어떤 원래 다크템플러 이런 걸로 이제 재미를 보고 시작했으면 모를까 그런 게 잘 안 됐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수세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건 기본적인 흐름이고요. 토스가 이렇다고 해서 매우 불리하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부터 옵저버 확보된 이후의 병력으로 저그에게 부담을 주면서 옵저버에다가 템플러까지 같이 지금 갖춰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부담을 주면서 또 좀 있으면 이제 셔틀 띄워갖고 셔틀 템플러 견제도 좀 해주고 이러면서 저그가 수비 쪽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들고 게스멀티를 먹어야 돼요. 게스멀티를. 그렇죠. 자, 또 다른 길을 통해서 이제 프로토스는 이제 하단에 6시령을 거치는 그런 길을 한번 선택했고, 자, 박준호 선수도 병력들 무리하지 않고 빼놓고 이제 중앙지역 아래쪽 하단 5시에 있습니다. 길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전 아크로 맵이었다고 한다면은 토스가 조금 있으면은 2000짜리는 금방 떨어진다 할지라도 일단 3개스를 막 돌렸기 때문에 지금 정도 구성에다가 막 리버까지 쓸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옵저버도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확보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아까도 신재욱 선수가 그 구성이 되게 질럿에 드래곤에 옵저버에다가 템플러에다가 이렇게 병력 구성이 되게 좋았었잖아요. 지금 그 구성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스리게스가 빨리 돌아가 버리게 되면 그 타이밍이 확 하고 당겨지기 때문에 저그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전반적인 다른 양상, 그 가스 하나 때문에 펼쳐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유목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저글링들.
2타까지 들어왔거든요. 하이템플러 선양 준비. 결국은 못 잡아냅니다. 이런 게릴라들이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바로 매치 포인트입니다. 저글링의 활약이 아주 눈에 띕니다. 네, 근데 뭐 수비도 눈에 띄고 있고, 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신재욱 선수 지금. 그렇죠. 일단은 추가 멀티를 시도하다가 한두 번 정도 이제 실패를 했는데, 네. 그럴 때 너무 집착을 해서는 적의 페이스, 적의 흐름이 완전 끌려가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한 덩어리 병력을 확보를 하고 병력을 둘로 나눠서 멀티 지역을 수비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병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덩어리를 만들 때까지는 멀티에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네. 그 욕심 안 부리면서 내가 멀티 못하지만 적의 추가 멀티도 좀 투자해서 잘라주겠어. 이렇게 해주면서 병력 갖춰주니까 멀티 먹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박준호가 그 다음에 선택한 것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글링 활용이 어느 정도 기동성이 좀 되자 양갈래스 저글링들이 막 덮쳐요. 네. 토스가 그런 판단이 되게 좋았던 게 이 맵은 2인용이고 멀티 지역이 되게 많은 맵이 아니잖아요. 네. 프로토스가 추가 멀티를 서두르지 않고 있을 때 저가 여기저기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맵이 아니다 보니까 그 흐름은 좋았는데 일단 넥서스 파괴되기 전에 원군들 도착하면 되긴 돼요. 네, 바로 11시죠. 이제 원군들이 뒤쪽에서 오고 있는데요. 저글링이 지금은 이걸 두드릴 때가 아닐 때 그렇죠. 보이는데. 최대한 넥서스를 빠르게 두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자, 붙었고요. 이 지역이거든요. 결국 파괴. 아드레날 글랜드 저글링 정말 무섭죠. 네. 자, 그래서 구원 병력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12 중앙으로 이제 신재욱 선수가 빠져나갔습니다. 11시 내줬어요. 신재욱 선수가 일단은 저 지역을 돌려냈으면은 토스가 좋아지는 그림을 가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저우가 뭐 완전 좋습니다. 저그는 데스멀티도 또 돌리고 있고요. 게다가 드랍까지 준비하고 있는 박준호 선수죠. 이럴 때 프로토스가 그 한 덩어리를 돌리면서 견제도 해주고 그리고 멀티 수비도 해야 되는 이런 삼중고를 해내야 돼요. 근데 보통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시기 토스가 저그한테 꼼짝도 못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태경이 나타나면서 그걸 해내는 토스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돼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드랍은 어떻게 할 거죠? 일단 내려왔는데 저글링들을 내려놓고 지상병이 급하게 뒤쪽으로 다시 한번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면서 박준호 선수는 다수의 해처를 해서 또 저글링 왕창 찍어내가지고 11시 한번 쳐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정리하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던져놓은 건 저글링이거든요. 비싼 거라봤자 디파일러 한 개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만큼 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저그가요. 네, 디파일러도 사실 그다지 비싸지도 않아요. 네. 지금 뭐 다크섬은 큰 의미가 없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그동안에 한 바퀴 한 차례 휙 돌려놓은 저글링으로 여기 치는 거예요. 지금은 수비 병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템플러가 사이닉 스톰을 몇 방을 쓸 때까지 템플러를 사이닉 스톰을 너무 좀 낭비를 조금 하긴 했는데 뒤쪽에 저글링의 뒷심이 약간 부족한 느낌이고요. 네. 사커스의 움직임도 일단 견제하는 그런 모습. 어쨌든 하단까지 우측인데 저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글링은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선수 01방 2업된 저글링. 길목이 많다는 거, 멀티는 많지 않지만 길목이 많다는 것을 아주 일단 저그 박준호 선수는 포인트로 저글링을 잡아냈네요. 01업 방위업의 이제 저글링들인데 프로토스가 3가스를 막 먹고 막 돌리면서 고급 유닛들 많이 막 쓰고 하이템플러도 많이 써서 템플러들 썼는데 죽지 않는 템플러들을 아콘으로 많이 합체해서 아콘이 숫자가 엄청 늘어나면 울트라 필수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3가스 아직 잘 못 돌리고 이럴 때는 정말 저글링만으로도 토스한테는 진짜 무섭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신재욱 선수 역시 견제를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곳에 신경을 썼네요. 드랍까지는 하고서는 뭐 저우도 잘 뺐지만 뻘쭘하게 됐어요. 템플러가. 그런데 중앙 지역에 신경 쓰면서 이제 박준호 선수 울트라 리스크가 또 나왔습니다. 울트라에 대한 그 애착을 첫 경기에 비해서 두 번째 경기 역시 보여주고 있는 박준호 선수. 울트라는 사실 아콘에 대한 애착이라기보다는 아콘에 대한 카운터라기보다는 울트라는 하여튼
성성 캐스는 잘 웃어서 사람이 참 좋아요. 예, 하여튼 울트라는 아콘에 대한 카운터가 아니라 템플러에 대한 카운터죠. 네, 그렇죠. 어떤 사이닉 스톰 한 방으로 적의 유닛들이 막 녹는데 울트라는 사이닉 스톰을 계속 쏴줘야 녹으니까. 근데 템플러가 그렇게 다수 갖춰져 있을 때는 아콘도 다수 갖춰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콘에 대한 원래 카운터는 히드라인데 아콘 템플러가 이렇게 갖췄을 때는 아콘 히드라가 보통 아콘 템플러가 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히드라는 아콘에 대한 카운터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콘 조합에 대한 카운터도 울트라로 많이 하는 거죠. 자원 많은 저거들이. 그래서 이런 경수를 지금 박준호 선수가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시 진영까지 다크솜과 함께 울트라 리스크 저글링이 진입한 데 성공을 했었고, 박준호 선수가 끊임없이 저글링으로 두드려주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 울트라까지 가세를 하면서 이제 확실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매치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이 멀티가 좀 더 빨리 돌아갔으면 토스한테 괜찮았죠. 추가적인 그 신재욱 선수가 중반까지 참 잘했는데, 잘하고 나서 11시 게스 멀티를 딱 먹고 돌릴 때 이제 돌아갔으니까 됐어, 이제 공세적으로 좀 해볼까 하고 병력을 뺐다가 거기 저글링 러시 맞아가지고 넥서스 날아간 거, 그게 아주 직접적인 페인이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게스 멀티를 딱 먹고 확실히 돌리고 캐논도 쫙 하고 템플러 2기 정도 배치할 때까지는 거기를 좀 수비를 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네. 자, 그런 것들이 잘 펼쳐지지 않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11시 내줬고, 연달아서 들어오는 병력들, 박준호 선수의 병력들이 이제 신재욱 선수 이 지역까지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기 끝나면 밑에까지 쑥 밀립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토스의 어떤 권리라고 생각 될 것 같은 6시를 지금 저우가 먹는 모습. 그렇죠. 얼마나 여유 있으면 여기까지 지금 박준호 선수가 있습니다. 다크가 나왔네요. 그건 못 본다. 네. 어디 내 땅 앞에서 그건 도저히 못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드론들이 거의 좀 사지로 바로 뒤쪽으로 갔네요. 하지만 이미 이쪽 지역에 아주 피해가 상당히 많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자, 다크 하나로 뭔가 뒤집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를 그리고 실제 신재욱 선수, 박준호 선수가 이번에는 저글링의 기동력을 살린, 어쨌든 멀티 몇 개 없고 가는 길목만 많으니까 저글링으로 밀어붙이겠어, 그런 생각으로 제대로 하나 보여줬네요. 그러니까 자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상대방 프로토스가 어떤 플레이를 해주고 있느냐, 뭘 계획했느냐, 요거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프로토스를 상대하기 아주 좋은 적합한 형태를 박준호 선수가 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진짜 확실히 수신 박성준 선수가 프로토스에게 거의 재앙으로 불리울 때 이런 식의 운영을 정말 잘했었죠. 네, 자, 그 박성준 선수의 향수를 느낄 수 있을 만한 모습을 박준호 선수가 선보이면서 매치 포인트 첫 번째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프로토스 대 저그의 경기 매치 포인트, 저그가 잡아냅니다.